이어서 질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노웅수 축하하신 간단하게 하는 마이크 전해 주시죠. 올해 마스크로 해제에 대한 마지막 발언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교육청에서는 아이들 사회성 발달이나 언어 인지 때문에 이 마스크가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세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학원 등에서 아이들의 마스크를 써야 하고 안 써야 하는 선선이 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어린이집의 경우 특히 코로나 세대라고 하죠. 코로나 중이들, 그 아이들 입장으로 어릴 때부터 마스크 써도 다니고 마스크를 벗으면서 더 불안함을 느끼는 아이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은 어떤지,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신지.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청년도 평가했을 때 너무 껌춤기 올라가면 저희 그 정책위 중에 어떠한 내부적인 노력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어떻게 보니까 현장에서 그런 것 같아요. 3년을 꼭 마스크를 쓰고 지내다 보니까 지금 여기 계신 여중님께서도 거의 10분의 1을 안 쓰시고 계신데 거의 다 쓰고 계시거든요. 아직도 이게 그냥 쓰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이 돼버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부모님, 어머니들께서 특히 아이들이 유아이거나 초등학교 저학년 있을 때 혹시 완전히 벗어도 되는 거야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게 또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뭐 교육청에 따로 방침이 있지는 않고 교육부에서 주신 방침을 자세하게 한 번 더 내려서 어쨌든 학교 안에서 그러니까 반드시 써야 하는 체험학습을 갈 때 함께 버스 이동할 때라거나 아니면 중학교 버스를 타고 중학교를 해야 하거나 이런 공간에서는 반드시 써야 하고, 나머지 공간에서는 특히 유아나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수업 시간 이럴 때는 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권장을 하는데 아이들이 엄마가 쓰래요. 이렇게 아직 부모님의 뜻이 그냥 썼으면 좋겠어요 하는 때는 그냥 장르가 써도 쓰거나 하는 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 코로나 상황이 거의 끝나고 마스크를 쓰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등하교할 때 열체크라든가 또 학교에 교실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다시 측정을 열을 재거나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서, 특히 학교는 그동안 어쩌면 가장 그 시간에 한 번씩 열 체크도 하고 아침에 등교할때 하고 그렇게 모든 생활을 할 때 특별하게 소독이나 이런 걸 해왔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안전한 지역이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꾸준히 함께 나눴으면 싶고, 본인은 청년도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결과에 대해서 축하해 주셔서 저희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직원이 그 지난해에 나왔던 결과에 대한 현장 반성과 우리가 이렇게까지 청년도 낮아진 거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죄송함 이런 것을 전제를 해서 전 직원이 함께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갑자기 뛰어올랐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정도 상황이었는데 다시 원상회복되었다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적어도 청년부에서만큼은 세종시에서는 누가 그때에도 정말 맑고 공정한 문화가 자리 잡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장규 먼저 하시고 한번 하세요. 먼저 계속 손들고 계지 말고 이쪽으로 좀 3번을
남자입니다. 이세종 경제 인정기자입니다. 26일자로 권익위에서 청년도 관련해가지고 2등급으로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청년도는 공무원들한테는 기본적인 의무이죠. 그러니까 시급값이 사실상 1등급, 2등급이 중요한 건데 5등급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실직한 부분인데 5등급으로 떨어졌던 원인은 무엇이라고 자격평가를 하시는 거고 또 다시 그것이 2등급으로 오르는 데 있어서에 대한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사실 이걸 떨어진 것과 오르는 요인이라고 아셨다면 앞으로는 떨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에 관련해서 원인, 그러니까 떨어진 요인과 오른 요인에 대한 자격평가에 대한 그 중요한 요점을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는 떨어지는 게 없다라는 약속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년 전에 저희가 그러면 5등급으로 떨어졌을 때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떨어지게 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과 다양한 계약이라든가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권익위의 조사 사항 중에는 무기명으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혹시 교육청과 계약을 하거나 이 업무 수행을 하거나 일을 하는 가운데 교육청 직원에게서 금품이나 뭐 부적절한 대접을 요구받거나 본인이 준 일이 있는가라는 항목이 있답니다. 근데 그 항목에 대해서 한 사람이 100만 원을 적다고 했던가 어쨌든 요구받았다 했던 같은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안이 그런 사안이 하나가 나오면 그 해당 점수가 완전히 0점으로 처리되어서 나머지 점수는 0.1, 0.2에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점수가 뚝 떨어지면서 이제 저희가 오인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이 실제로 만약에 있었다면 이걸 어떻게든 찾아내서 그야말로 인걸 뵙게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으니까 원래 꼴찌 하는 것은 감수하는데 경찰이나 이런 수사를 통해서라도 이 사실을 밝혀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권익위에 알아도 보고 했는데 이게 안 된답니다. 누가 했는지를 밝혀드릴 수 없다 이래가지고 못 찾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점수가 그렇게 나왔던 거고에 꼴찌가 됐었고 올해는 다행히 그런 사례가 일체 한 건도 전혀 없다 이렇게 돼서 이런 수준이 됐던 건데요. 뭐 여러 가지 반드시 어딘가 사실이니까 뭐 아닐 땐 굴뚝에 연기나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공정한 경쟁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꼭 될 줄 알았는데 뭔가 내가 잘 안 됐을 때 섭섭함이 혹시 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근데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야말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도는 공직사회에서 기본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 기본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올해 저희들이 청년 문화 확산을 위해서 전 직원들이 함께 늘상 확인하고 서로 공유하고 다짐했듯이 이 문화가 잠시라도 끊어지지 않게 유지될 수 있도록 속도를 유지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남나루 기자님 하시는데 그 사전에 제가 아까 안내 드렸듯이 가급적이면은 금일 기자회견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약간 이렇게 좀 더 추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금일 기자회견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좀 해주시면 중간 거는 얘기 묻지 말고 올해 것만 하라 그래요. 예, 시간 다 잡아먹잖아. 네네, 말씀하십시오. 네, IPN 뉴스 남나루입니다.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특수 다문화 느린 학습자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글을 남기셨는데, 이 특수 다문화 학생들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 학생애들 당연히 좀 느릴 수밖에 없어요. 다문화 학생들 가르칠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진도가 빠르다. 그런데 이 진도를 애들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건 바로 우리의 문화와 언어에 아무래도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초학력지원센터를 통해 학습 저해 요인에 대한 교육가 말씀하셨는데, 여기랑 같이 접목해가지고 또 방과 후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좀 잘 교육을 통해 지도하는 이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모두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는 학생애들 얼마나 되는가,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 수다문화 이것을 우리 기초학력지원센터를 통해서 어떤 고급만 교육을 좀 시켜서 지금 우리 현재에 따라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좀 세운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네. 없으시면 앞으로 혹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윤시민 과장님이 말씀을 구체적인 숫자도 나오고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입니다. 다문화 학생 수는 저희들이 매년 4월 1일자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자 조사를 함이 정확한 숫자가 나오고, 작년 4월 1일자 기준으로 814명입니다. 다문화 학생 지원은 저희들이 개별 맞춤형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학생이 어려움을 느끼는 한국어, 기초학력, 그리고 적응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역별로 저희들이 매년 학생들이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다문화 강사가 학생을 직접 1대1로 매칭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신규로 들어간 사업은 학급 맞춤형이라 해서 그 다문화 학생이 있는 학급에 담임 선생님께서 그 학생하고 1대1 또는 1대2로 매칭을 하게 되면 그 학급에 그 다문화 교육 지원비를 저희들이 제공을 해주면은 그 학생하고 1대1 또는 1대2로 개별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문화 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지속적인 지원이라든지 또 필요한 경우에서는 또 수시로 센터에 지원을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맞춤형 교육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뒤에 좀 해줘요. 네? 뒤에 있는 사람 기자 아닙니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오늘 입체 여지 없이 꽉 차가지고 그래. 먼저 지금 보이는 김교현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프레스뉴스의 김교현입니다. 교육감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교육감 발표 내용 중에 보면 이게 교육 학생 한 명 한 명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겠다. 특수 다문화 어린이 학습자들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교육감님의 그런 어떤 교육 방향이나 방식들이 조금 이상적이다. 좀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라는 지적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학부 모델의 관심은 자녀들이 대학에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인데요. 좀 대학 입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고교 학점제 운영이나 내신 등급제 등은 오늘 주요 계획에 언급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합니다. 또 세종시 학부모들이 유초등 때까지는 세종시가 좋고 대학을 가려면 인근 대전이나 서울로 다시 가는 사례들이 종종 이제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대학 입시 자료, 세종시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대학 입시 자료, 대학 진학률이라든지 4년제 대학 입학 비율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 혹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제가 좀 받을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오해가 학부모님 사이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아이들 하나하나에 맞춤, 그리고 아이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을 존중하고 그 아이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쉽지 않고 매우 이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실현해야지요. 그런 거고 단지 아까 말씀하신
대학 입시가 학부모로서 제일 중요한데 고교 학점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이거는 저희가 수시로 계속 보고를 드렸었고요. 고교 학점제 준비는 전국에서 세종이 가장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선생님들도 고교 학점제 준비하게, 고교 학점제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이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몇 차례 보고를 드렸던 것 같은데, 고교 학점제에 걸맞도록 학교 교실의 환경을 다양하게 꾸민다든가 이런 일들이 거의 전국에서 세종이 가장 앞서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학 입시 성적도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종시에, 그러니까 각 학교에 대학 입시 자료는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거 전부 모아서 발표하거나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전국이 다 통일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게 교육적이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근데도 이제 그래서 대학 입시 사실은 참 이게 답답한데 무슨 계약 선전하려고 하면 참 좋은데 하듯이 실제로 우리 세종시에 있는 고등학교가요, 정말 내가 고마운 것은 거의 모든 학교에, 어느 학교에서 서울대를 매년 몇 명씩 간대, 이거보다도 세종시의 거의 모든 학교에서 소위 SKY를 고르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는 세종여고에서도 가고 그런 시기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저희들이 분석은 내내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서울에 있는 7대 갈 때 거기에 간 학사, 또 요즘에는 특정한 대학보다도 의대, 의학계열 이것을 또 선호하는 성향도 있는데, 의학계열의 진학률이 올해가 좀 학생수가 많이 획기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본인이 원하는 진로를 찾아 진학을 하는 일이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애쓰셔서 이거 있구나. 그런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거 통계 발표 못하는 거죠? 예, 방금 교육관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별로 되게 졸업식 등에서 예, 교육정책국장님 들었습니다. 방금 교육관님 말씀하신 대로 입시나 이 성적의 학교별 비교가 가능한 자료는 국가가 이렇게 규정으로 발표나 모으거나 하지 못하도록 매우 강력하게 신행을 한 게 벌써 한 10년 가까이가 돼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흐름만 이렇게 교육관님 말씀하신 대로 짐작을 하고 전반적인 큰 이 경향성을 파악하고 각각의 학교나 아이들의 대학 입시 이 지도로 활용하고 있고 그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막연하게 느끼는 부담감을 어떻게 해소시켜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이런 예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에 서울이 아니고 서울 근교에 있는 분당거리에 거기서 꽤 괜찮은 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같이 중학교에 생활하다 같이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성적이 최상은 아니지만 상위권에 있는 꽤 좋은 학교라고 소문난 학교에 다니던 친구가 친구들과 떨어져서 고등학교 1학년 이쪽으로 이사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망설였고 부모님이 망설였었는데, 그래도 가족이 같이 가니까 하고선 친구는 여기 내려왔고, 여기 초등학교를 1학년 2학기부터 다녔고, 거기 있을 때 제일 친한 친구가 거의 성적도 비슷하고 성적도 함께 했던 친구는 그 학교에 남아서 또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그랬는데 이 어머니가 굉장히 불안해하셨어요. 세종의 학교가 애들이 여기 와가지고 학교 얘기를 참 많이 하고, 고등학생인데 친구 얘기를 많이 하고, 이게 너무
학교가 재밌다 그러는데 이게 고등학생이 재밌어도 되나? 이 재밌다가 거기 남겨놓은 아이는 지가 가고 싶은 데를 갈 텐데 우리 아이는 그러지 못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불안감이 솔직히 크셨다 그래요. 그런데 세종에 내려온 친구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소위 Y대 SK한테 Y대에 자기가 원하는 동양학과 뭐 거기를 진학을 해서 정말 자기는 만족하게 진학을 했는데 거기에 남아있던 친구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러는데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서 공부를 했다는데 그 친구는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세종에서 아이들이 스트레스 계속 받고 사는 것보다 세종에서 좀 자유롭게 자기 자신이 자존감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훨씬 대학 유치에 적어도 우리 아이 경우에는 유의미했습니다라고 얘기하신 어머니를 얼마 전에 만났었는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런 얘기들이 번져나가면서 세종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점점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임원선 기자님. 예, 오피엔 임원선 기자입니다. 저는 어른 아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마스크 잠깐 내리고 네. 소리가 어른 아이는요, 넓은 공간과 아름다운 장소에서 놀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장소에서 어린이 자란다 하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영화는 그 과학자나 문학가나 박사나 모든 사람이 배출하는 기본이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세종시에 이번에 2023년도 발표의 이 자료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운동장에 주변에 나무 하나 설계 계획이 없거든요. 이 세부적인 그 계획이 있으시면 이런 기회에 말씀해 주시고요. 어린아이들을 공원에 학습을 한다는 그런 계획도 있으시면 이 자리에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임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어쨌든 우리 아이들에게는 자연 친화적인 교육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좀 활달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좀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에 정말 적극 공감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아시듯이 세종시 학교의 면적이 좀 약간 좁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세종시 학교의 거의 근처에 우리 세종은 전체적으로 중앙공원을 포함해서 녹지가 많이 확보되어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인근에 있는 자연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 지난번에 지난 4분기에 한번 보고를 드렸던 일이 있었는데 지역 교육 자원 지도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그 동지역까지 우리 세종시 전체에 우리 학교 주변에 자연과 역사가 들어있는 좋은 장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다 만들어서 그게 학교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유라도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저기 경상남도 밀양에 있는 한 초등학교가 학교 운동장이 주로 초등학교 작은 학교인데요. 옛날에 그 동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만 쓰는 것이 안타깝다. 축구 좋아하는 애들은 동네 근처에 어른들 축구하는 또 다른 곳에서 가게 하고 학교 운동장 전체를 그냥 파헤쳐가지고 그 운동장을 물길도 내고 숲길도 내고 그래서 그 전통 놀이를 포함한 다양한 놀이 공간도 하고 생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완전히 운동장을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사례를 보고 우리 세종에 있는 그 쌍밀초등학교 교육공동체에서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이 같이 상의를 하셔서 우리 세종에도 그런 학교를 한번 하나 운동장을 완전히 자연을 완전히 그 운동장에 갖다 놓은 것 같은 생태 운동장을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한번 저희들이 그 밀양에 해놓은 것을 가보기도 하고 그 타당성 검토나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하다면
그걸 한번 저희들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작정인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주환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내일보 김주환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통합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 운영이 된다면 우리 최 교육감님께서는 여기에 종사하는 교사들을 어떤 기준으로 배치하실 것인지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940만의 서울 인구 과밀 도시에서도 폐교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일부 폐교가 됐죠. 그런데 이제 우리 다행히도 세종시는 신도시권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학교가 이제 증설되고 있고요. 구도시권에서는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규모 통합을 정말 거의 30년 가까운 국가적 과제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을 하지 못했다가 현 정부 들어서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님께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번만큼은 꼭 하겠다고 하시고 어젠가에 언론에 이야기 하시는 것도 들으니까 전에는 추진하려고 할 때 정부 부처 안에 주간 부서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웠는데 그것은 이미 해결이 됐다. 다시 말해서 지금 보건복지부나 이쪽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기구에서 이걸 교육부가 중심에서 해야 된다는 데까지 통일이 됐다. 이렇게 보고가 해주시면서 굉장히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 24년 잘 준비해서 25년도에 더 단계적으로 가겠다는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것을 원하는 한 4개 지역 정도를 4개 신도를 시범 교육청으로 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전에부터 세종시가 요구통합을 하게 되면 세종시 법을 개정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세종에서 모범적으로 해볼 테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나타나는 보완해야 될 점이나 좋은 점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전국적인 사례로 가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해왔었고 교육부에도 그런 뜻을 전달해서 4개든 2개든 시범지역이 선정이 되면 세종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시범지역이 된 시범교육청이 될 겁니다. 다만 지금 교사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정말 유보 통합에서 가장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교원들의 자격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깊은 연구와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토론, 그러니까 어린이집 교사들과 우리 유치원 교사들과 또 학부모님들과 해서 전국적인 토론과 보완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 배치를 어떻게 할까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직 적절치 않고 그렇게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도 서울뿐이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어디에 시의회에서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만 인구 감소가 정말 심각한 현상이 있지요. 세종시도 지금 동지역은 30년까지 계속 개발 계획에 따라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출산율이나 이런 데서거든 여전히 전국 1위라고는 하지만 출산율 자체가 조금씩 떨어지지 않습니까? 한솔동 같은 데가 처음에 거기 학교가 부족한 상황이 생기고 했었는데 지금 거의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거의 대부분 그때 가게 살던 분들이 크게 이사를 안 가고 그냥 다 머무르신다고 생각할 때 학교의 학생 수가 좀 줄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국가적인 과제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물어보신 건 아니고 그런 것에 관해서 심각하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세종에 혹시 읍면 지역 중에
학교가 지금 학생이 그렇게 해서 폐교의 위기에 있는 학교가 어디 있는가 말씀하셨는데, 현재로서는 작은 학교가 연동에 있는 연동초, 연동중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학교를 결코 폐교하거나 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 여기 인근의 금호중학교 사례를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예를 들면 연동 바로 옆에 5-1 생활권이 개발이 될 때 연동중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교명을 이어가면서 이전 쪽 가까운 곳으로 학교를 이전하는 방식이나 이렇게 해서 학교는 살리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연동중학교 혹은 연동초등학교의 터를 그래서 동지역에 학교만 있고 참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은데 교육적으로 꼭 필요한 무슨 계속 기관을 설립한다든가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 같은 것을 고생활권 개발할 되면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계획이 확장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에서 마지막으로 오늘 문지은 기자까지 봤고요. 다음 기자회견부터는 이게 또 다른 분께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님께서 많이 오셔서 오늘 들으신 분 중에 질의를 못하시고 가신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리고 그거는 저희가 다음 기자회견 때 꼭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메모를 해놨겠습니다. 문지은 기자님. 시사회는 문제까지 빨리 하겠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소득장려 양육 문제가 매우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종시교육청은 사교육 적자 없는 방과후 소득돌봄 획기를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셔서 되게 감사드리는데요. 소득돌봄 그 간식비를 전면 무상으로 지원하면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 시하고 급식 식재료비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급식비 부족 문제도 있는데 또 초등돌봄 국가식비를 또 무상으로 하면 좀 아이들 먹이는 식재료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 하나 여쭤보고요. 또 한 가지 또 돌봄급식 간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인스턴트 간식이 좀 많이 제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안전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또 생각이 되는데, 학부모들은 좀 인스턴트 가공 음식을 간식으로 먹다 보니까 좀 불안해하시고 그 건강에 대해서 좀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좀 조리되고 즉석에서 조리되거나 가공이 좀 덜 된 건강한 간식을 좀 제공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거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식비 시와 조정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 문제는 뭐 잘 어떻게든 조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한번 기다리셨으면 좋겠고, 그것과 돌봄 매트릭스 간식을 제공하는 것과는 연관지역이 필요가 없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돌봄 시간에 조회주는 급식 간식을 점심시간에 제공하는 급식처럼 조리실에서 영양교사 혹은 영양사 선생님이 메뉴를 짜고 식단을 짜고 조리사 선생님들이 조리를 해서 제공하면 제일 좋죠. 이게 이제 그 부모님들의 원하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그러기에는 시설 운영 시설 자체도 그렇고요. 또 그 영양사 선생님이나 조리사 선생님들의 불교조건이나 이런 문제와 연결돼서 최대한 적어도 이것이 아이들에게 해온 것이 아닌 선에서의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정도는 영양사 선생님께서 도움을 좀 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부모님이 불편해하시지 않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게 건강한 것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저희 부모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점심때에도 밥까지 그리고 빨리 치우고 나서 다시 3시에 그것도 좀 따로 해주세요는, 그거는 이제 아마 조리사 선생님들이라도 우리 애들 위해서 하고 싶긴 할 텐데 여러 가지 조건 자체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지속적으로 전달을 하고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이나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우리 기자회견문에 그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좀 필요하신 부분을 이렇게 좀 추가로 좀 나눠가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손을 드셨는데 이제 질의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